나는 솔로에서도 출연자분들이 집이 작아네, 유튜브에서도 몇 억을 모았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교보문고에 갔더니 이런 재테크, 돈 관리하는 그런 분야의 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출발선부터 다르겠지,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이거나, 하지만 깊은 속마음에서는 솔직히 부럽다, 나도 통장에 몇 억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 다니면서 기름동 반지하, 지렁이 나오는 35만원 월세부터 대치동 월세 45만원 옥탑방, 실린 고시텔부터 아주 스펙트럼이 넓게 월세로 살았던 제가 직장 대신에 이 분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지금은 건물을 사서 거기서 장사할 목표를 가지게 된 저의 찐 경험담 궁금하신가요? 간접 체험 바로 가보시죠. 1억을 모은다고 꼭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더 빨리 돈을 모으는 것과는 연결되진 않습니다. 물론 확률은 높겠지만 1억을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백억이 있어도 담는 그릇이 안 되면 돈보다 중요한 나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고 돈에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아가고 불려가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돈이 쫓아오는 내 기술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상의 가치가 훨씬 더 높고 하루하루 해나가는 과정이 마음 편하고 보람되고 행복해야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그릇에 1억 이상 쌓이면 모으는 재미에 소비 지출을 잘 안 하게 되는 걸 보면 저축 투자는 어마어마한 아주 좋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고 하나 봅니다. 카드빚, 대출이 있으면 절대 돈 못 모읍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하고 그걸로 동력을 내서 매장이 돌아가야지 남의 돈으로 빠듯하게 장사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입형 매장도 초기 비용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500만 원 빌리고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네요. 전대차, 그러니까 샵인샵으로 계약하고 운영하다가 부동산의 권유로 4평 매장으로 옮겼는데 그 매장도 전대 계약이었습니다. 어리석게 그 작은 매장에다가 2천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를 발랐습니다. 하루 매출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였는데 동업이어서 서로 나누고 또 기초 투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돈이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대차라는 을에 을 계약을 했던지라 결국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또 매장을 옮기면서 그만큼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년 정도 창업하기 전에 부동산 계약 부분부터 상권 분석, 자금 준비 등을 해놓으면 저처럼 시간과 돈 낭비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빨리 매장 열어서 장사하고 싶다, 이쁘게 꾸며놓고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하고 싶다,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제가 지금은 좀 아닌데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을 먼저 저지르고 뒤에 수습을 했었거든요. 장사는 문 열자마자 이제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성급하게 출발선 가지 마시고 1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준비 체력 키우고 장거리 레이스에 필요한 무기들을 갈고 닦아서 출전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행복해집니다. 저는 요식업으로는 주 5일, 공휴일 모두 쉬고 오전 8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스케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새벽 6시에 이제 프랜차이즈도 출근 찍고 가거든요. 그거 두 개 합쳐서 순수익 50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케팅에 힘을 안 쏟고 있음에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오후에 온라인 매장을 탄탄하게 잡으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세팅이 되면 매출이 더 오를 거고 저는 관리 감독과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고 알바를 한 분 고용해서 단순 업무 부분은 위임할 생각입니다. 월 1000만 원 찍을 때까지는 알바 한 분만 고용하려고요. 누구든 그만둬도 다른 분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 매장만의 레시피나 중요한 엑기스는 절대 오픈 안 하고 그냥 바로 투입해도 메뉴에 지장이 안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순수입 500만 원으로 잡고 교육 투자비와 생활비 빼면 나머지 50% 이상은 저축하고 있어요. 제가 신용카드와 외상을 사용하니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돈으로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서 한번 싹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다 없애고 네이버페이와 무통장 입금으로 바로바로 출금되게 세팅해뒀어요. 통장을 프랜차이즈 입금용, 샐러드 매장용, 개인용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돈이 쌓여가는 게 눈에 보여서 정말 좋습니다. 기초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대출은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미친 듯이 대출 받아놨다가 금리 오르고 원금 이자 내야 될 때가 오니까 카드 연금 서비스까지 손을 댔고요. 저도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을 쳤었습니다. 저승이랑 하이파이브하고 돈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 차린 케이스입니다. 혹시나 저 같은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부디 저승까지 갈 필요 없는 건 안 가도 됩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유익한 데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본금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시겠죠. 네, 또 방법은 있어요. 정부에서 창업자분들께 자금을 도와주는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이 있고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특화자금, 성장기반 자금, 혁신성장 촉진 자금, 이건 제조업이고, 업용 무관 소상공인, 일반 자금,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여기 소상공인 마당,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진흥공단이에요. 사업정보 들어가 볼게요. 정책자금, 창업지원 이런 거 있죠. 전국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상권 정보 시스템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품도 팔아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K-스타트업이라는 또 정부 사이트가 있는데요. 창업진흥원이라는 여기 위에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제가 보니까 창업 인프라 요것도 이용하시면 좋아요. 여기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뭘까 그때 봤는데 여기서도 사무실 사무 공간도 빌려주고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동업을 해서 돈을 합치자. 동업을 하는 이유는 처음 하는 분야여서 겁이 나니까 같이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거나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계약입니다. 모든 서류상 작은 것에는 정수기 렌탈부터 배달 플랫폼 계약까지 모든 결정하는 부분부터 이건 결혼 생활과도 비슷하다고 해요. 동업 해지가 이혼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각자 투자 항목과 투자금,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그리고 손익 분배,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하나의 조항이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매출도 어떤 매출인지 하나하나, 정산은 누가 하는지, 누가 나눠주고 누구 통장에서 나가는지, 만약 수익이 배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안 될 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손해배상, 동업계약 해지, 해지사항, 규정 등 특정된 업무 수행하지 않으면 또 손해배상 할 수 있거든요. 위약금 조항 등등. 서로 이익도 분배해야 되고 손실도 분배해야 됩니다. 동업자 간의 분쟁이 정말 많아요. 잘 되면 이익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망하면 또 너 책임이라고 하고 변호사분들도 말씀하시죠. 동업계약서가 제일 높은 난이도의 계약서라고. 처음엔 마음 맞아서 신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마음이 맞고 서로 양보한다고 해도 가족이랑도 서운한 게 생기고 투닥투닥 하는데 남은 더합니다. 잘 되는 케이스는 정말 1%? 머리 아프니까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자금 모아서 1인 대표가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에 발 묶이면 정신이 피폐해지거든요. 최대한 내 돈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투자해서 비상금 최대한 넣어놓고 장사를 시작하면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쫓길 일이 없어요. 권리금 바르고 월세 비싸고 으리으리한 매장 얻어서 알바 심어놓고 시작하면 고정비가 몇 천이기 때문에 매출 떨어지면 피마릅니다. 그럼 알바 쪼우고 조바심 나면 그 상황에 말리는 거거든요. 사업 장사는 절대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매출 오르는 날이 있으면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없는 날이 최대한 없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매일 노력은 하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메인 돈 파이프 하나 세팅해 두고 그런 면에서 요식업이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가지치기에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미나가 취미신데요. 전통 카페로 요식업 해나가면서 미나 클래스와 뭐 앞치마나 이런 패브릭 아트로 아마존 쇼피에도 판매해 볼 계획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꿈은 가지고 계세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식당 가서 일하시거나 퇴직 후에 집에만 계신다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판이 깔려야 움직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다면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해보시고 생각으로라도 그림을 그려보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맛집 카페도 다녀보고 해야 합니다. 그럼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요.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탈나지만 자신의 속도에서 안 하면 안 될 숙제나 마감 라인을 만들어두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유튜브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명목으로 공부할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일들을 벌리지 않으면 그냥 매출에 연연하면서 실천도 못하고 할 일만 잔뜩 적어놓고 진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제 책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느려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공유해드리고 성과도 내면 일석이조잖아요. 손님들도 이 매장이 노력하는구나 다 알고 계세요. 이번에 신메뉴로 아보카도 치킨 랩을 출시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빼고 다시 세팅해서 저번 주부터 판매를 시작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런 시도들이 보이는 매장을 더 좋아하고 그런 매장은 활력이 보이거든요. 부동산에 매장 내놓고 권리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게들은 딱 보면 티가 납니다. 아, 이 사장님 마음이 떴구나. 희한한 게 임대 내놓은 자리, 자주 바뀌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전에 사장님도 1년을 못 하시더니 다른 분도 들어오셨는데 1년을 못 채우고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꿀팁을 드리자면 초반에 너무 달려도 지칩니다. 장거리 레이스를 뛴다 생각하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삭삭삭 쑥쑥쑥 삭삭삭 삭삭삭 쑥쑥쑥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욕심내서 해버리면 몸만 축나고 머리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머리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몸을 써야 돼요. 저는 여태 몸 먼저 움직이고 몸이 왜 먼저 움직일까요? 단순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해버리거든요. 자동화로 기계를 싹 바꾸신 사장님을 봤는데 물론 몸으로 갈아놓고 깨달은 다음에 자동화 한다면 그 소중함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돌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단순 작업을 간편을 할지, 노동 시간을 좀 절약해서 마케팅에 더 신경을 쓰자. 마케팅에 신경을 써서 고객들을 더 불러 모으고 하루 한정 판매를 달성하면 이걸 또 잘 시스템해서 알바를 고용하고 나는 다른 머리 쓰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노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이 정말 중요하고 이 손맛과 기계가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정성과 마음인데 그거 말고의 육체적 노동은 최대한 단순화 시스템화 시켜서 돌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내 브랜드, 내 가게에서 수입 파이프 만들기, 생활하고 먹고 살아가는 생활비 안정적으로 뽑아놓기. 2단계 시스템화, 자동화 시켜서 나는 다른 수입 파이프 만드는 작업 해나가기, 다른 부수입. 3단계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돈을 불려서 내 건물, 내 임대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장사하기. 요식업은 앞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효율충 고객분들이 있기 마련이고, 도시락 만들고 뭐 쿠팡에서 정기 구독해서 저렴한 음식을 구입해서 다닌다고 해도 직접 사장이 정성을 들여서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든 메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기초 잘 닦아놓고 위생관리 잘하고 메뉴도 수익 구조 나게 만들어서 내 브랜드를 잘 만들어 나가면 그게 중심이 잡히고 나무의 튼튼한 뿌리와 기둥이 돼서 다른 부수입이나 아이디어 수익 구조도 열매를 맺을 겁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원동력이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제 매장에 여러 가지 시도들, 성과들, 실패담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목표는 소자본으로 내 브랜드를 키워나가면서 프랜차이즈처럼 시스템화, 자동화를 만들어서 탄탄한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기 위해 또 제가 준비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진짜 작은 매장이지만 벽에다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타임테이블과 관리할 항목들, 위생 체크리스트 코팅해서 딱 붙여놓고 혼자 운영하지만 마치 프랜차이즈의 점장처럼 착착착 싹싹싹 일처리 해나가고 싶네요. 이왕 매장에 나와서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하루에 매출 60 이상, 한 달에 최소 300 이상은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되게 하면 됩니다. 미리 하루에 판매할 량 만들어서 쇼케이스에 넣어놓고 오후에 무인으로 판매하던 안 팔리면 할인가로 싹 팔아버리면 됩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찾으면 있습니다. 방법은요. 차근차근 같이 해나가봐요. 샐러드 가게 아침 운영 간접 체험하실 분은 아래 링크 구경 와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요식업 창업 관련 정보들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께도 이 영상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작은 가게 작은 사장님이시지만 사실은 더 알찌게 맘 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